자, 집슐랭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상반기 부동산 관련 검색어가 항상 상위에 노출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3기 신도시입니다. 그 중에서 처음 사전 청약을 시작하는 곳이 인천 계양 신도시인데요. 항상 주영남 소장님께서 소감을 얘기하고 싶다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어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 이제 촬영 전에 염색을 하고 왔습니다. 미용실 원장님이 제 흰머리가 이제 거의 80%까지 진행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집슐랭 가이드를 시작하면서 흰머리가 더 부쩍 늘고 있지 않나. 제 검은 머리랑 바꾸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집슐랭 가이드에서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인천 계양 신도시,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 분들이나 다른 채널에서 한 번씩은 접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직 집슐랭 가이드에서만 들어보실 수 있는 그런 정보들만 집중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슐랭 발음이 안 되네요. 아무튼 집중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메뉴를 한번 주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오늘 먹을 게 많아갖고 빨리 주문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촌, 좀 메뉴 좀 갖다 주세요. 예, 메뉴를 급조하신 티가 이제 많이 나죠. 너무 메뉴가 너무 한 300페이지 되는 것 같아요. 메뉴 고르다가 영어로 돼 있네 다. 팽김밥 2,500원, 그 만두라면 3,500원. 인천 계양 신도시는 가격이 또 안 써 있네요. 두 분이 매겨주시면 됩니다. 시가 평가. 네. 알겠습니다. 자신 있죠? 집슐랭 가이드는 항상 시가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포착을 해서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 계양은 3기 신도시 안에서도 대표성을 좀 지니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피타이저 평가 방식도 일반 아파트 단지와는 평가 기준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요. 또 인천 계양 신도시 전체와 이번 사전 청약 대상지 블록을 나누어서 규모를 살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지구 지정이 되었던 6개의 지구가 있습니다. 그 6개 지구 내에서 한번 규모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이 인천 계양 같은 경우에는 333만 제곱미터로 이 면적 순위에 있어서는 5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 좀 너무 작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근데 그렇지만은 않은 게, 인천 계양은 부천 대장하고 상당히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판단을 하실 때 부천 대장이랑 묶어서 같이 아울러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억지라고 보는데 댓글이나 이런 건 별로 평가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생활권 계획을 2차로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천 계양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적인 면적이 조금은 작은 편이죠. 그래서 생활권 계획 수립 시에 반드시 타 시가지와 연계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죠. 직선거리가 한 110m 정도 됩니다. 지구 경계로부터. 그 사이에 이제 굴포천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활권 계획에서도 이제 같이 묶일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면적도 인천 계양만 따로 보시지 말고 부천 대장과 합쳐서 보시는 것이 좀 필요하다. 열심히 얘기는 하는 것 같은데 좀 설득력이 부족하지 않나. 보통 뭔가 좀 취약하다 싶을 때 말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좀 확실한 근거를 하나 추가로 제시를 해드리자면, 근거 제시하기 전에 정확하게 좀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집슐랭 지금 구독자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 이 구독자분들의 댓글이나 이런 걸 보고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상당하시더라고요. 어설픈 그 허점이 발견되면은 아주 집중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참고를 하시고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세부터 다시 각을 잡고 정확하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지구를 서로 연계해서 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그 교통 계획 중에 하나가 이제 SBRT의 신설이 될 텐데, 부천 대장과 인천 계양을 연결하는 개념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라는 것이죠. 두 지구의 면적을 합산했을 때는 676만 제곱미터로 말씀드렸던 6개 지구 중에서 3위, 절대로 만만치 않은 그런 규모를 갖고 있다라고 보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사전 청약 대상이 되는 블록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가 있을까요? 계양 신도시 전체 공급 규모는 17,289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 인구는 38,900여 명 정도 되는 것이고요. 공공임대가 6,066호, 그다음에 공공 분양이 2,815호, 그리고 민간 분양과 임대가 8,408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 공공 분양과 임대 중에 신혼희망타운 1,610호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이번 7월에 사전 청약 대상은 총 1,050호입니다. 규모에 대해서도
좀 평점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청약 대상 블록에 대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서 평점을 주셔야지 집슐랭을 보시는 구독자들은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 전체 27개 블럭 중에서 공급 규모가 몇 번째 순위에 해당되는가 그거를 놓고 봤을 때 A-2 블럭은 6위에 해당되는 그 별점 3개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3 블럭은 규모로 봤을 때 전체 중에 1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별 2개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도시 전체를 평가해 보자면 대장지구와 합산한 개념으로 봤을 때 6개 지구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별 2개는 충분히 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집슐랭 가이드에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단지라고 평가를 1회 때 이미 말씀을 드렸죠. 별점 하나도 상당히 의미가 크다. 그래도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청약에 앞서서 시공사 보통 보고 또 아파트 브랜드 놓고 평가를 같이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건지. 이 성격상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아직 모든 부분이 다 확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이죠. LH에서 뭐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뭐 추측하는 뭐 그런 내용 중에 하나는 공공주택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 LH 브랜드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민간 참여형 공공주택의 방식으로 진행했을 때는 많은 분들이 또 선호하는 민간 건설사의 브랜드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치면은 아직 레스토랑의 간판을 뭐로 달지 좀 미정인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네요. 청약 대기자들은 입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강조를 하는 게 양지대 주택이라고 하는데 인천 계양 신도시의 교통 입지 이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죠. 다른 단지의 분석을 할 때보다도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대상자 자체가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현재는 광역교통망을 따져볼 때 이 계양역으로부터 출발하는 공항철도에 상당히 많은 비중이 쏠려 있습니다. A-2 블럭과 A-3 블럭에서 각각 출발을 해서 김포공항역까지 약 30분 소요가 됩니다. 66번이나 81-1번 버스를 타시고 계양역 공항철도로 가셔서 환승을 한번 하시면 되겠고요. 타보셨어요? 그렇게 타면 된다고 인터넷 지도에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마곡나루역, 마곡첨단 산업단지가 있는 곳이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를 타고 계양역 공항철도를 이용하셨을 때 약 35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는 타보셨어요? 마찬가지죠. 네,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사후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계속 하시죠. 안 물어볼게요, 이제. 역시 버스를 타고 계양역 공항철도에 가셔서 김포공항에서 이제 9호선을 환승을 하시게 되면은 여의도역까지 1시간이면 도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신도시로서는 굉장히 양호한 입지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통계획이라는 게 실현된 이후의 그런 모습이 더 중요하고 관심이 좀 높잖아요.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의 실현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 지금 현재 상태를 먼저 그리고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대책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후적인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진행되기 그 이전에도 이미 충분한 양호한 교통 입지를 갖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확인을 시켜드린 것이고, 근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교통 개선 대책까지 진행이 된다면 더 좋아지는 것이겠죠. 집슐랭 가이드에서는 현실적인 평가를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인천 계양은 SBRT를 중심으로 광역교통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떤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SBRT가 이제 슈퍼 BRT의 약자입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영어라서 다행이네요. BRT의 일종인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하철 수준의 속도와 또 지하철 수준의 정시성을 갖추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BRT 노선 체계를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 SBRT를 이용을 했을 때는 여의도역까지 지하철역과 연계를 했을 때 25분이면 인천 계양에서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뭐 절반 이상으로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죠. 전체적으로는 김포공항역과 계양지구 그리고 대장지구와 부천 종합운동장 주요 거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포인트들을 연결을 해서 기존 지하철 5, 7, 9호선과 함께 그리고 향후에 또 개통이 될 GTX B 노선까지 효율적으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실제 입주하는 시기하고 또 계획이 되는 그 시기하고 시차를 좁힐수록 어떤 평가
기준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인천 계양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최초 사전 청약으로 진행되는 이 지역에 대해서는 2026년 입주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을 연결시키는 SBRT 노선이 역시 동일한 연도 2026년도에 예정되어 있는 것이죠. 입주 시점에 최초로 SBRT는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2028년에는 이제 GTX-B 노선이 개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GTX-A, B, C 노선이 진행 중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행정적인 절차를 봤을 때는 사실 GTX-B 노선이 좀 늦은 편입니다. 근데 여전히 A, B, C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결승선을 통과할 노선이 어디인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들 이제 비슷비슷한 초반 단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D 노선은 어떨까요? D 노선은 그러니까 논외로 일단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교통 입지 평점을 중심으로 뭐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현재의 교통 입지로서도 양호한 수준이다라는 부분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이고요. 하지만 여타의 다른 3기 신도시와 이제 비교했을 때 신도시 내부를 관통하는 전철망이 부재하다는 거, 없다라는 부분, 그것은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2개로 평가를 하겠고요. A-2블럭과 A-3블럭의 교통 입지를 봤을 때는 계양 신도시 전체 내에서 인천 1호선 연결이 가장 손쉬운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별 3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양 신도시가 SBRT를 중심 체계로 교통계획을 수립을 한다고 하니까 좀 재원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도시화 경제에서는 세종 신도시 BRT 이것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체계 수립 이후에 문제점에서 좀 지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예, 세종시에서도 최초의 그 도시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평등 도시라는 개념을 구현을 하면서 도시의 중심은 비워놓고 전체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동그란 원을 그리듯이 이제 순환할 수 있는 그런 BRT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도로가 편도 2차선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인구가 당연히 많아졌는데 대중교통 수송 능력이 그 많은 인구를 다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자가용을 하나씩 더 이제 장만을 하게 된 거죠. 여러 곳에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세종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차원에서도 현재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과거에 일어났었던 부작용이 재현되지 않게끔 미리미리 철저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실무적으로도 많은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자족 기능 입지 분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3기 신도시 정책에서 전반적으로 자족 용지를 기존의 1, 2기 신도시보다도 2배 이상으로 지정을 하고 또 신도시 자족 기능을 늘리는 것을 초점으로 맞추고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인천 계양의 자족 기능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시죠? 1, 2기 신도시와 가장 차별화되는 점 딱 하나만 꼽아보라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 자족 기능이 될 것 같습니다. 계양 신도시의 경우에는 전체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자족용지 비율이 이제 높은 편입니다. 22%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판교 테크노밸리의 한 1.7배 규모 정도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규모, 신도시 내에서의 자족용지 비율 자체는 상당히 높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저는 이거예요. 자족용지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필요하겠죠. 근데 그 자족용지가 원활하게 또 매각이 돼야 되고 또 기업체 유치를 위해서는 성공적인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존의 2기 신도시 자족용지 미매각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지적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이 될까요? 일단은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좀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효율성을 가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자족 기능에 있어서 가장 성공한 신도시 이건 뭐 거의 뭐 10분한테 물어보면은 9분이 뭐 판교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교의 자족 용지 비율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4.9%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주 균형 지수는 278.1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00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동탄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 자족 용지 비율이 판교의 거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9.7%였는데 직주 균형 지수는 판교의 절반도 안 돼요. 음식으로 비유를 해보자면은 도시락만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뭐 밥 한 숟가락 넣고 단무지 몇 개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해서는 이제 좋은 상품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비유를 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천 계양의 기업 유치 경쟁력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부터는 아파트 분석이 아닐 것 같아요. 상업용 부동산의 영역일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진단을 하시죠? 얼마나 잘 이제 매각이 될 것이고 얼마나 이제 좋은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것인가, 이거는 결국 상업용 부동산 이 수요에 대한 이제 분석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슐랭 가이드를 다들 이렇게 보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3기 신도시 얘기한다고 주택 얘기만 하면 좀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 뻔하죠 뭐.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그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말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산업입지 수급 계획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2025년도에 수요 증가분을 각 지역별로 나누어서 보면 계양구가 205만 제곱미터 수준으로 인천시 전체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인천 서구가 될 텐데, 서구의 경우에는 계양구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약 100만 제곱미터 정도 수준에 이르는 것이죠.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상당히 큰 것입니다. 그거로 놓고 봤을 때 계양구의 절대적인 산업 입지 수요가 상당히 높은 산업용 부동산의 수요를 갖고 있다라고 미리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양 신도시가 사실 정식 명칭이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거든요. 그 테크노밸리에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 산업 입지 수요는 충분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계양 신도시가 김포공항하고 굉장히 인접해 있거든요. 화물 운송 기능, 김포공항의 화물 운송 기능,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어떤 연관 때문에 그렇게 뭐 얘기를 했을까요? 지난 몇 년 동안 이 상업용 부동산에 있어서 물류 기능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 항공 운송에 대한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인천공항까지 포함해서 두 공항의 기능을 다 이제 비교를 해보는 게 필요하겠죠. 항공 화물 운송 총량이 과거 2020년 4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4월까지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이 증가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면,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29% 상승을 했습니다. 인천공항 29%만 해도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한 것입니다. 근데 김포공항은 2020년 4월 대비 1년 후 올해 4월에 53.6%나 상승한 총량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 계양이 이 김포공항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기업 유치 경쟁력에 있어서 상당한 장점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때보다 에피타이저의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한 그런 느낌. 메인 메뉴 먹기 전에 너무 많이 먹은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런 평가를 한번 들어보고 예. 이제는 그런 본론적으로 메인 디시로 넘어가 보죠. 그러시죠. 신도시, 이 인천 계양 신도시의 자족 기능 평가를 해봤을 때 절대적인 자족용지 공급 비율 자체도 높고, 그리고 그것을 별개로 한 산업입지 수요 자체도 양호한 수준이기 때문에 별 3개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메인 메뉴 한번 좀 시켜봐야죠. 삼촌 다시 한번 좀 이쪽으로. 메인 디시 메뉴입니다. 네. 어떻게 에피타이저는 큰 거 갖다 주시고 메인 디시는 조그만 거를 주셨네요. 네. 근데 오늘 에피타이저부터 시작해서 메뉴가 너무 많아갖고 좀 남길 것 같으면 어떻게 포장해서 가도 될까요? 집슐랭 가이드는 포장 배달이 안 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다 먹어야 된다. 주문해 주세요. 네. 예. 여러분들 뭐 집슐랭 가이드는 포장이 안 된다고 하니까 항상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잘 해놓으시고 빨리빨리 들어보시는. 앉은 자리에서 다 소화시키셔야 됩니다. 일어나지 마시고 계속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인 디시는 분양 시기하고 사전 청약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거예요. 본 청약 일정, 사전 청약의 주요 제도, 분양가하고 시세 전망들, 이게 메인일 것 같은데 먼저 분양 시기를 한번 살펴볼까요? 예, 계양 신도시는 2018년도 12월 19일에 최초의 이제 지구 지정이 됐죠. 그리고 3기 신도시 중 최초로 지구계획 승인을 2021년 6월 2일에 받았습니다.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달 7월에 이제 사전 청약까지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사전 청약 공고는 예정입니다. 7월 15일 공고가 될 것이다라는 예정이 있고, 만약에 그때 공고가 된다면은 7월 마지막 주쯤 실제 사전 청약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주택사업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 착공을 할 수 있는 그 시점에 이제 본청약을 하시게 되는 건데 본청약은 2023년으로 예상하고 있고 열심히 공사를 해서 준공은 2026년도로 예상을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 토지 보상률 아니겠어요? 토지 보상이 늦어지면은 입주가 지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토지 보상은 가장 민감하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토지 보상이 제대로 안 된다면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2021년 6월 17일에 그 LH의 그 보도 내용을 보시면은 인천 계양 신도시의 토지 보상률은 이미 이제 60%를 넘긴 그런 상태입니다. 현금 보상과 그리고 대토 보상을 모두 합산한 개념이 될 텐데 인천 계양 신도시는 작년도 12월 16일에 1차 대토 보상 계획 공고가 있었고 하남 교사는 올해 처음 6월 25일에 대토 보상 공고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었던 것이죠. 그 외에 다른 신도시, 3기 신도시들은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인천 계양 신도시가 확실히 다른 신도시들보다 좀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사전 청약이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도랑 관련된 문의가 많기도 하고, 그래서 인천 계양 청약 대기자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 일문일답식으로 좀 설명이 될까요? 예, 그러시죠. 이 청약과 관련된 제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이고 좀 핵심이 될 만한 내용들만 짚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면은 3기 신도시 지역 우선 공급 비율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정해지죠? 그렇죠. 이 지역 우선 공급 비중이 중요한 게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선권을 갖고 가는가 그 개념이 되는 것이잖아요. 서울 인천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에게 주택 공급량의 50%를 우선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을 하는 방식이죠.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당첨 이후에 청약이 부적격자가 나타날 수가 있고 또 청약 포기자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뭐 청약을 스스로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사후적으로 뭐 부적격자로 체크가 된다고 해서 뭐 크게 혼나지는 않습니다. 크게 문제가 될 건 없고요. 다만 1년간 사전 청약에 있어서 제한이 가해집니다. 그러면 사전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타지고 다시 청약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사전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도 저희 뭐 집신랭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동탄 신도시에 지원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둔촌주공 나중에 분양하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없는데 딱 하나 3기 신도시 당첨되신 분이 다른 3기 신도시 내에 다른 지구에 지원을 하실 수는 없는 거죠.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의 당첨 확률을 올릴 수 있는 비법이라든지 꿀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있을까요? 사실 그런 비법이 있겠어요? 없죠.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청약 비법 뭐 이런 식의 키워드를 넣어서 청약 대기자들을 좀 호도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저는 이제 많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인천 계양 신도시와 직결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 A-2 블럭은 이 공공 분양이죠. 이 안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이제 배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A-3 블럭은 신혼희망타운으로 진행이 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이나 이 신혼부부 특별 공급의 그 대상 자격자들이 거의 대부분 그 요건들이 공통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혼희망타운을 지원할 것인지 혹은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지원을 할 것인지 고민이 되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가장 고민이 많아지시는 분들이 자녀가 없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녀 수에 따라서 가점이 더 높아지는 가점 적용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혼인 2년 이내이거나 혹은 뭐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혹은 뭐 예비 신혼부부도 포함이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신혼희망타운의 우선 공급 30%가 배정되는 우선 공급에 지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가점제를 적용을 하긴 하는데 소득과 거주기간 납입 횟수만 따지는 가점제를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자녀 수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일 경우에는 신혼희망타운의 우선 공급 30% 물량을 공략하는 게 당연히 더 유리하겠죠. 근데 이런 것은 청약 제도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나의 객관적인 조건과 비교해서 나한테 가장 맞는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과정이지 이것을 무슨 비법이라고 표현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마치 어떤 대단한 나만 알고 있는 비법인 것처럼 포장을 하는 그런 세태는 좀 저는 문제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럼 비법보다는 그 청약 대기자들이 혼동하기 쉬운 그런 제조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좀 많이들 혼동하시는 부분이 3기 신도시 물량의 15%는 일반 공급 그리고 85%는 특별 공급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 동시에 청약이 가능한 겁니다. 당연히 동시 청약이 가능하다면은 양쪽을 모두 다 지원하시는 게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죠.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별 공급일 경우에는 이 특별 공급도 지원하면서 일반 공급도 같이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고, 예외적으로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일 경우에는 이미 이 당첨자의 그 지위가 확정된 상태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반 공급까지 이 중복으로 지원은 못하겠습니다. 그것만 이제 예외로 보시고 나머지는 다 중복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분양가가 정책적으로는 주변 시세의 70에서 한 80% 수준으로 공급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요 가격이 실현 가능하다라고 보시나요? 충분히 가능하죠. 서울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들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적용을 받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던 작년부터 올해까지 나오고 있는 물량들 모두 전수조사를 했을 때 주변 시세 대비 70%대의 가격은 큰 무리 없이 다 나오고 있고요. 조금 더 싸게 나올 경우에는 60%대 그 이하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는 게 과거에 단순히 내 집 장만의 차원은 좀 넘어선 자산 형성 과정 이런 것도 짚어봐야 되고, 또 거기서 신혼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주택을 좀 더 확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치 상승 이게 가능하느냐라는 게 좀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인천광역시 전체와 그리고 계양구로 나뉘어서 매매 가격이 2020년도와 그리고 2021년도로 넘어와서 5개월간 각각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 2020년도 상승 추세는 18.78%, 그리고 계양구의 이 동일한 기간의 상승률은 5.88%였습니다.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인천 평균 대비 계양구의 상승률이 많이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들죠. 2020년도는. 근데 2021년도로 넘어왔을 때는 인천이 10.52% 상승하는 그 와중에 계양구가 7.7%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2020년도 대비 2021년도로 넘어왔을 때 인천 평균 대비의 그 괴리율이 빠른 속도를 보이면서 추격을 해오고 있다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분양 가격에 대한 예측과 그리고 주변 시세하고의 비교를 간단히 해드리자면은 이 가격 산출을 위해서 올해 인천 계양구 전체 실거래가 내역 전체를 전수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흰머리가 더 늘은 것이죠. No! God, please, no! 자산 형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평가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계양구 아파트 공급 현황도 좀 궁금해 보이는데, 이게 지구 지정이라는 게 적정한 곳에 지정이 됐는지 이런 것도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신규 아파트의 수요도를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평가가 가능할까요? 그렇죠. 신도시를 지정한다는 것은 결국 새 아파트를 넣어준다는 것이고, 새 아파트를 절실히 원하면 원할수록 가장 잘 지정이 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계양구 아파트의 노후도 현황을 역시나 또 전수조사를 해봤습니다. 안 바쁘세요? 바쁘죠. 그래서 흰머리가 이제 계속 늘고 있는 것이죠. 단적인 예로 1990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지어진 아파트의 비중이 52.46%입니다. 절반이 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1999년 이전에 건축된 아파트의 그 비중이 계양구 전체 아파트 중에 72.2%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년이 훌쩍 넘는 아파트들이 계양구 전체 아파트의 70%가 넘는 수준인 것이죠. 그냥 발길에 채이는 아파트들이 전부 다 연세가 좀 많은 아파트들인 거예요. 절실하게 새 아파트를 원할 수밖에 없는 곳에 신도시 지구 지정을 잘 했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건축 연도랑 좀 연도 좀 비슷한 좀 들어가 있죠? 그 72% 안에. 제 나이 저는 2010년 이후 아닌가요? 2010년 너무 심했나? 2000년대로 해주시죠. 2000. 네, 알겠습니다. 네, 집신랜 가이드하고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분석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 메인 디시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해보고 이제 디저트 먹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 청약이 진행되는 시기나 절차의 진행 정도를 놓고 평가를 해봤을 때 3기 신도시 중에서 인천 계양 신도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별점 3개로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격 평가를 해봤을 때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시세의 70%에서 80%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사전 청약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추정 분양가하고 1년에서 2년 지난 시점에 실제 내가 계약금을 내게 되는 이 본 청약 시점에서의 분양 가격은 다소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불확실성이 약간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별점 2개로 평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0년대생 주영남 소장님이 아주 좋은 평가를 하고 있네요. 누가 봐도 2000년대생으로 보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봐도 흰머리색으로 봤을 때는. 염색했다는 얘기 괜히 했네요. 자, 디저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가 100%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립하는 등 교육도시, 그만큼 학군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정책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계양 신도시 사전 청약 그 블록들 이런 것의 교육 환경들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을까요? 예, 3기 신도시가 이제 젊은 신혼부부부터 시작해서 자녀가 좀 어린 그 부부들,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많이 좀 생각하는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부분도 꽤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국공립 어린이집 100%가 다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가 4곳, 그리고 중학교가 2곳, 고등학교가 1곳이 만들어집니다. A-2블럭과 A-3블럭이 이번 사전 청약 대상인데 전체 신도시 지도를 펼쳐놓고 봤을 때 재밌는 점이 이 2개 블럭 바로 밑에 남단 쪽에 학교 용지 1, 2, 3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3곳의 학교 용지가 바로 붙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천 계양 신도시 전체 중에서도 교육 입지로서는 가장 탁월한 곳이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양 신도시의 도시계획 중에는 계양별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별이라는 것이 사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일이나 글에 뼈대가 되는 줄거리를 의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 체계의 중심축을 의미를 하는 것으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계양별이는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이 계양별이라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하나 이제 캐치프레이즈처럼 컨셉을 집어넣으셨더라고요. 어디에서나 5분 이내로 걸어서 접근 가능한 선형 공원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도시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계양별이 주변으로 유치원, 학교를 배치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공공 보행 통로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 자료에 적혀 있더라고요. 자녀를 학교에 보내시는 이 부모님들이 모두가 걱정을 하는 게 찻길을 건너다니게 되면 우리 아이 다치면 어떡하나 늘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걱정의 요소를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자녀가 단지에서부터 아파트에서 출발해서 학교까지 도착하는 그 과정에서 이 계양별이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도시 설계를 하겠다라는 개념이 이 계양별이 안에 담겨 있다. 이해가 쉽지는 않은데. 쉽다고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연출진들이 이쁜 그림을 찾아 잘 넣었다라고? 예, 이해가 쉽게 만들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이게 주택시장의 새로운 트렌드인 것 같아요. 천년대생 청년층 무주택 가장 저랑 어울리는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이니만큼 또 최신 트렌드가 적용될 것 같은데요. 사실 4차 산업과 관련된 부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취약한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아직 아날로그 세대라 그래서 어떤 개념일까 좀 유심히 들여다봤는데 디지털 트윈이라는 컨셉을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실제 도시를 가상의 3차원 공간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죠. 그 데이터를 기초로 해서 도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음이라든지 대기의 질이라든지 또 수질과 같은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한 요소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면은 바로 적시에 해결을 할 수 있게끔 이 사이버 시스템을 이용해서 도시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개념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주택만 짓던 그런 신도시에서 3기 신도시는 진짜 신도시 같은
그 느낌은 받긴 해요. 발전적인 그런 도시의 모습이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인천 계양 신도시의 분석 과정 먼 길을 걸어온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 3기 신도시라는 것이 지금 주택값이 너무 많이 올라간 그런 상황에서 상실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가 될까요? 재고주택 시장에서는 매매가가 너무 급등을 해버려서 내가 도달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일반 청약 시장에서는 청약 가점이 너무 높아지고 청약 경쟁률이 너무 치열해져서 확률이 떨어지는 것이고, 그 와중에 3기 신도시라는 것은 하나의 내가 하나 더 선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선택지, 대안이 충분히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내가 당첨된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인 이 본 청약에서의 당첨자의 지위는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떠한 구속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법률적인 구속도 없죠. 타 단지에 대한 전매 제한이 가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구속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 1, 2기 신도시보다 훨씬 더 가까운 입지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추가 옵션을 하나 더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상당히 많은 기회를 또 포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기 신도시 인천 계양 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 뭐 주택 공급의 여러 대안들을 찾고 있는데 3기 신도시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토지 보상 절차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잘 마무리가 돼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집슐랭 가이드 뭐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면서요. 다음에 또 좋은 현장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